제가 나름대로 또 최순실에 대해서 추적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도 많이 듣고 뭐 좀 연구를 나름대로 한 결과로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의심이 많은. 최순실 씨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봉도사님보다 훨씬 더 한 10배 정도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을 직접 나서지 않아요. 베일에 딱 가려서 항상 대리인을 내세워요. 그리고 20대 때 최태민 아버지로부터 그걸 배웠다라고 하는 그렇죠. 설이 있잖아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의심 많은 최순실 씨가 믿고 일을 대리인으로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시호인 거죠. 나이도 자신의 가장 믿을 만한 대리인.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제가 장시호를 체포하라고 한 이유도 10월 30일 최순실 씨가 귀국하기 전까지 한 달 정도 독일에 머무르면서 국내에 있는 누군가에게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 지시를 내렸을 거 아닙니까? 어느 컴퓨터, 어떤 서류 치워라. 누굴 만나서 모른다고 해라. 누구 만나서 뭐 최근 1년 동안 전화도 없었다고 해라.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지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사람이 바로 장시호일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어제 확인한 거로는 그러니까 정말 정의로운 검찰이 있어요. 어느 검찰 내부 수사하고 있는 팀 내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최순실 씨가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예. 이 입을 열려고 그러면은 1차적으로 시호를 구속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시호가 이런 얘기 했다 하면서 대질신문도 하고 그런 좀 더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확실한 것은 유라 씨를 강제 소환해서 구속시키면은 저는 최순실 씨는 그냥 무너진다고 봅니다. 최순실 씨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젊은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사람들을 이용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돈이든 사기 수단이든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목적을 취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굉장히 아주 교활하고 지능적인 사람이에요. 입 안 열 겁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에게 영린이 하나 있어요. 바로 딸 유라 씨입니다. 유라 씨를 구속시키는 순간 저는 최순실은 무너진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 굉장히 궁금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검찰이 뭔가 장시호 씨를 뭐 긴급 체포라도 할 것처럼 제주도 땅 문제를 그 의원님께서 제기하셨을 때 바로 뭔가 액션에 들어갈 것처럼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또 액션이 없어요. 그리고 장시호 씨는 그럼 그동안 어디에서 뭘 하고 머무르고 있는 건지 또 여전히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건지 또 하나는 정유라 씨 귀국을 도대체 왜 안 시키냐는 것이죠. 지금 본인이 사실 어제 서울교육청에서 발표한 감사 내용만 보더라도 본인 해명이 필요한 대목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이랬다라고 소명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검찰이 줘야 될 필요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귀국을 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이 두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대 부정 입학과 네. 또 부정 학사 관리와 청담고 이 불법 학사 관리를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네. 당사자인 유라 씨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봉도사님 학교 다닐 때 우리 큰닝 많이 해봤잖아요. 안 해봤습니다. 큰닝하다 걸렸어요. 안 해봤습니다. 강한 부정은 긍정이에요. 최순실 닮았어요. 큰닝하다 걸렸어요. 예. 그러면은 봉도사님을 교무실 끌고 가가지고 왜 큰닝했고, 예. 누구 거 보고 썼고 본인을 조사를 교무실에서 죄송합니다. 잠깐 예를 이지아 변호사를 좀 들어주세요. 저를 들지 마시고. 자, 그래서 그런데 이 부정입학을 조사를 하는데 감사를 하는데 당사자 없이 이 조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웃기는 거죠. 이 법적 문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이지아 변호사님. 예. 장시호를 못 찾는 거예요? 안 찾는 거예요? 전 잘 모르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검찰에서 지금 이거 여러 차례 장시호가 그러니까 이제 장시호 씨가 지금 정식으로 고발이 돼 있나요? 제가 그 부분 좀 설명드릴까요? 수사의뢰나 고발이 돼 있나요? 대한민국 곳곳에 정의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네. 한 정의로운 간호사가 이렇게 제보를 합니다. 10월 31일 날 강남의 척추 디스크 전문 병원에 순실 씨와 시호 씨가 방문을 해서 척추약 처방을 3개월치 받고 갔다. 그 병원에 있는 간호사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10월 31일 날 강남에 있는 병원을 들릅니다. 약 처방을 3개월. 예, 3주도 아니고 3개월이에요. 저는 그때 이게 뭔가 외국으로 잠적을 하려나 보다. 그런 생각 의심을 했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시옷이 출금을 때리는 날짜가 11월 3일입니다. 지금 시옷에 대해서는 일본으로 뗏목은 아니죠. 아무튼 배 타고 망명했다는 썰도 있고, 예. 하와이에서 봤다는 썰도 있고, 왜냐하면은 시옷이 얼굴이 지금 화면에 나왔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미국에 너무나 있는 선명하게 독보들도 나왔어. 예. 우리 텔레비 지금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봤다는 썰도 있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만약 외국으로 나갔으면은 11월 1일, 2일이거든요. 근데 3일날 출금을 때린 거는 이 변호사 잘 아시겠지만 검찰이 그래도 국내에 있는 소재를 확인하고서 출금을 때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뒷북 칠 때도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출국 관리를 검찰이 하는데 예. 그걸 모르고 그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나요? 출국 금지를 했는데 사실상 뒷북 치는 경우도 종종 예. 있어요. 어쨌든 검찰은 파악하려면 충분히 소재 파악하는 지금은 거죠. 검찰이 출국 금지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증거인멸이라든지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예. 입건을 했다고 봐야죠. 입건은 했다. 예. 예. 그러면 검찰이 출국 금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 범죄 연관성이 있어서 예. 체포의 의지도 마음만 먹고 체포의 의지도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안 의원님이 여러 차례에서 언론에 밝힌 사실만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혐의가 상당히 파악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증거인멸은 뭐 다 끝냈을 거라고 보고요. 심지어 지금 이제 그 시오씨가 가장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라는 거를 그렇죠. 만들어서 예. 문체부로부터 7억 원 예산 지원을 받아서 그 돈을 이제 횡령한 그런 정황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가장 최근에 나온 그렇죠. 보도죠. 나머지 거는 법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요게 법으로 걸 수 있는 건데 이 영재센터를 문체부가 비밀리에 들어가서 증거를 인멸해요. 물건을 다 빼나가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사무실 안에 아주 좋은 컴퓨터가 있었어요. 예. 저는 그게 시오씨가 쓰던 컴퓨터일 거라고 봅니다. 그 컴퓨터 안에는 영재센터에 관련된 자료뿐만 아니라 여타 나머지 개인의 이메일이라든지 숱한 자료가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이게 지금 없어요. 11월 1일 날 문체부가 비공식적으로 조용히 점검을 나가요. 영재센터예요. 영재센터. 네. 그리고 오. 5시간 동안 직원들하고 거기서 자료들을 점검을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JTBC가 딱 우리 한번 가보자라고 했는데 그날 JTBC하고 맞았네. 딱 마주친 거예요. 예. 재밌는 것은 마주치면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이 언론을 마주치면은 그냥 왜 여기 이 그 점검을 하는지 인터뷰를 하든지 아니면 보안이 필요하면은 카메라를 쫓아대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주랭랑을 쳐요. 문체부 직원이. 네. 그게 JTBC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미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그게 왜 그랬나 한번 그 상임위에서 물어보지 그랬어요. 그건 제가 이미 관련된 사람들을 예. 이제 봉도사 개보지 않습니까? 의원실에 다 불러가지고 예. 7명을 한 명씩 다 불러서 면담하고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은 둘 불러가지고 또 이틀 동안 제가 그걸 다 마쳤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나머지 사람들은 다 거짓말 하는데 물건을 이제 빼갔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은 영재센터가 그 며칠 전에 텔레비에 나오면서 옆 사무실에 있는 그 한양대 근처에 있는 건물인데 제가 이제 예. 가봤습니다. 8층 건물인 그 영재센터 8층에 있는데 8층에 있는 옆에 있는 정의로운 시민들이 사무실에 있는 시민들이 쟤들이 어떤 사람인가 무슨 짓을 하고 있나 계속 주시를 한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한 것 공무원들이 같으니까. 공무원들이 온 그날에 예. 그 옆 사무실의 직원의 정은이 공무원들은 들어가고 있는데 물건이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저 아저씨가 저 수레를 끌고서 예. 물건을 빼나갔다는 그럼 그때 거예요. 정황으로 보게 되면 거기 있던 물건을 빼돌린 것은 증거 인멸의 의혹을 당연하죠. 충분히 네, 가질 수 그래서 있다. 제가 7명을 제 사무실에 불러가지고 뭐 조사 형식의 면담을 다 했는데요. 예. 그래도 그 중에 한 명이 양심 고백을 합니다. 물건 빼나갔다.
자기도 참 이상하게 생각했다. 저걸 왜 빼가지? 근데 아무도 뭐라고 그러지 모른 않는다. 척 예. 하고 있지. 그래서 이미 이것뿐이겠습니까? 우연히 JTBC 카메라 때문에 발각된 이게 아주 빙산일각 한 건이지, 이런 식으로 장시호는 이미 숱하게 많은 증거들을 이미 다 거의 완벽하게 인멸을 했고, 그 증거 인멸할 시간을 검찰이 아주 여유로운 시간을 준 것이죠. 제가 이미 시호를 체포하라는 이야기를 10월 27일 날 교통방송에서 하거든요. 예. 보름이 넘었어요. 근데 이렇게 명백한 횡령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물론 너무 많은 사건이 방대해서 지금 장시호 씨까지 수사할 수가 없다. 뭐 이런 태도가 아니라면 검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검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분노하고 불신하는 네. 게 이제 이런 게 켜켜이 쌓이는 건데 네. 거기 그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네. 거기 사무국장이 누군지 아세요? 누군가요? 누군지 아세요? 이진모라고 하는 분인데 네. 2002년 월드컵 때 청담동 호루라기라고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청담동 호루라기.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 청담동 호루라기라고 하는 사람 개인 이런 인품을 떠나고 생활은 우리가 다 노출돼 있거든요. 연예계에 있었던 사람, 뭐 방송인을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다 알아요. 그분이 거기 사무국장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재센터라고 하는 것이 돈을 빼먹기 위해서 급조되고 정말 이 수준 낮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국민들 눈에 다 노출이 되는 겁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문체부가 11월 1일 날 화요일입니다. 예. 특별 점검이라는 형식으로 비공식으로 나가요, 거기를. 그런데 아니 뭔가 정확한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예고를 해주면 안 되잖아요. 예. 그죠? 근데 그 전날에 하루 전에 친절하게 전화를 해줘요. 우리가 내일 점검 점검을 나간다. 나간다. 예. 우리나라 이게 그 말이 됩니까, 이게? 공무원들 서비스가 많이 늘었네요. 예. 그런 서비스를 좋은데 하면 참 얼마나. 그 한 가지 더 좋겠습니까? 짚고 싶은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뭐 나오겠지만 인사 문제가 그 지금 사실상 이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의 경우에는 문체부가 사실상 뭐 공모하거나 뭐 이런 사업 형태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데 김종 차관이 지금 구속되면서 또 신임 차관을 내정했는데 이분도 그럼 여기와 김종찬 관련된 구속이 안 됐죠? 됐습니다. 조사하고 집으로 보내지 보냈나요? 않았나요? 집으로 갔어요. 예. 집으로 아니 그렇다 갔어요. 하더라도 지금 유동훈 전 문체부 국민소통실장을 인사 발령한 거 아닌가요? 차관으로 승진? 같은 마피아죠. 그래서 같은 제가 마피아라고요? 여기 오기 전에 개인적으로 네. 그 비난 성명서를 제가 냈어요. 예. 네. 어차피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은 이 게이트하고 자유롭지 못한데 이런 사람을 김종 그 자리에 배치한다는 것은 네. 이 흔적 지우기, 문제들을 없애는 그런 차원에서 1차적인 미션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많다. 예.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인사다. 인사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장시호 씨 그 체포하지 않고 구속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증거 인멸의 의혹이 있다. 이게 이제 도대체 이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길라임이 이제 요즘 최근 검색 순위로 떴잖아요. 네. 차움병원에서 예. 1억 5천만 원 정도 상당의 치료를 받으면서 비용을 지불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 예. 그리고 6개 부처 1월에는 6개 부처 합동 업무 보고를 차병원 그룹 계열 차바이오 컴플렉스에서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특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그래서 뇌물수수 아니냐 이게 이런 혐의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순실, 박근혜, 차움 이 연결되는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때 당선자 시절부터 대통령 예. 시절까지 이용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1억 5천을 본인이 안 냈으면 누군가가 내줬을 텐데. 병원에서 안 받아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병원에서도 특혜를 아마 준 거니까. 예. 그러면서 병원이 그냥 뭐 대통령이니까 또 당선자니까 그냥 뭐 이용하라 할 사람은 없을 거고요. 예. 그 뒤에 뭔가를 바라고 했거나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 대가는 직간접적으로 지급했으면
뭐 대통령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실상 돈을 받거나 기타 금품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아버리면 예. 그건 뇌물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차원병원이 누린 여러 혜택이 예. 치료를 받은 거에 대한 대가성이라고 한다면 예. 그건 반드시 뇌물수수죄 아닌가요? 그럼요. 그거는 실제 돈을 준 거하고 동일한 거라고 봐야죠. 예. 실제로 줄기세포 정부 공식 기관으로 지정이 됐고 그렇죠. 예. 또 정부의 예산 지원도 연구 예산 지원도 나갔죠. 받았죠. 예. 네. 실제 이제 그 부분이 오히려 그 아까 그 무료로 이용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실제로 그 병원 측의 설명도 들어보면 뭐 요금 때문에 차명으로 했다 예.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런 거 포함해서 그리고 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혈액 검사를 지금 차명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뭐 의료법 위반 정도 되겠죠. 네. 그 부분은 뭐 중요한 제명이 게 큰 거는 네. 아닌데 혜택을 도덕적 받고 문제가 네. 있죠. 그 이 혜택에 대한 대가성으로 무슨 정부 예산이 나갔다든지 네. 지원이 나갔다든지 이건 빠질 수 없는 뇌물수수. 그 부분을 밝혀야 되고요. 그것이 중요한 거겠죠. 예. 사적인 말하자면 그 도움을 받고 국가의 정책이나 기능 부분을 그 사적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일종의 포괄적 뇌물죄입니까? 네. 포괄적 뇌물죄는 뭐 특별한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직무의 범위가 모든 업무를 다 관장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돈을 받으면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예. 김종 차관이 예. 어제 제가 이제 상임위에서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예. 공개를 했는데요. 모 대학에 자기 제자를 예. 채용을 해달라고 그래요. 예. 예. 채용을 해줬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성으로 그 대학에게 정부의 공모 사업을 선정을 해줘요. 아우 전형적인 뇌물 수수죠. 뇌물죄. 뇌물수수적으로 했고 우리가 지난번 정유라 씨 할 때 최초의 문제 제기한 게 정부 9개 부처 사업 중에서 8개가 선정됐다라고 안민석 의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게 만약에 입학을 대가로 한 그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대도 뇌물수수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래서 김종찬 같은 경우에 그런 건이 제가 발견한 게 2건이 있어요. 재미있는 건 모 대학 같은 경우에 먼저 첫 번째 제자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공모 사업을 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자를 또 한 번 더 뽑아달라고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 대학이 반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종 차관이 서로 셈법이 틀린 거죠. 아, 이거 한 명 왜 더 못 받아주냐. 에? 막 갈등을 빚어요. 근데 그 두 번째 제자는 다른 대학에 집어넣어요. 올 9월 달에. 그러면서 거기도 또 공모 사업을 그렇죠. 주나요? 거기는 올해 3개 교육부 신청한 거를 3개 다 받더라고요. 참, 이게. 이거 완전 이거 뭐, 아유. 뭡니까 이거 참 날강도죠. 막. 최순실과 그 비슷해요, 수사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대한민국을 다 점령을 해버리는 거라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2007년서부터 2008년서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저희가 유명한 표현을 만들었잖아요. 국가가 수익 모델이다. 그게 지금은요? 언제 그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이명박 시절에 그 민영화 시키면서 그때 이제 그 아들 뭐 그 조카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관여된 걸 보고 MB는 이게 국가 수익 모델이다. 국가 대통령 되려고 했던 걸 돈 벌려고 했던 것밖에 아닌데 지금 이거는 국가를 통으로 뜯어먹는 거예요. 그럼 가족 뭐라- 사기단이, 가족 사기단이. 가족 사기단이 통으로 뜯어먹는데 아주 높은 수준에서부터 대를 이어서 이제 도상 연습까지. 예, 높은 수준에서부터 동네 전반까지 털어먹는 거예요. 국고에서부터. 그렇죠. 국민들이 그 점에서도 뭐 분노를 하고 있지만 예. 그런 최순실 일당이 그런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통령이 영업사원 역할을 했다는데 더 분노를 하고 있는 그 거죠. 영업사원이라는 표현을 제가 제일 먼저 썼습니다. 아유, 저작권 등록을 예. 안 했죠. 이게 진짜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국민들이 요즘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SNS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온 국민이 인터넷 수사대예요. 그럼 온 국민이
언론이야. 네. 그래서 서로들 이걸 공유하면서 근데 하루하루 날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새로운 사건이 나올 때마다. 안 의원님, 네. 역대 보기 드문 수도권 내리 사선. 네. 예. 2012년에, 새누리당 전세기일보 사장, 조한규 사장이 2012년 새누리당 공천에 최순실 씨가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설이 또 나왔어요. 아, 이게 오늘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공천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기 오늘 때문에. 이야기를 제가 보름 전에 동일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예. 2명이 비례대표 신청하려고 예. 최순실 찾아갔는데 퇴짜를 넣은 걸로 저는 들었어요. 최순실 돈을 싸들고 갔는데도 당신은 국회의원 인상이 아니다, 관상이 아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관상이. 무한 주면서 돌려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관상으로. 돈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관상이 안 그거는 좋아서. 모르겠어요. 예. 아니, 그럼 이제 우린 지금 웃으면서 정치권을 여기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거라고 하는데 국민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경악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당연히 집권 최순실이가 5만 대 손을 다 댔는데 예. 이 공천 이거 가만뒀겠습니까? 이건 정말 완전 현찰인데. 그죠? 알겠습니다. 이 개연성도 여전히 저는 뭐 있을 수 있다. 예, 100% 예. 100%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화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 검찰이 이것도 새누리당까지 다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예. 뭐 그냥 일반인들이 진술 갖고는 안 안 되고, 되고 예. 기본적으로 최순실이 공천에 개입을 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또 공천심사 그러겠네요. 공천심사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고. 왜냐하면 그때 2012년에 2012년 1월에 예.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그 감옥에 있었고요. 예. 그때 박근혜 대표가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입니다. 근데 비대위원장을 바로 받지 않고 12월부터 받는데 그때 무슨 조건을 거냐면 전권을 위임해줘라. 2012년 당시. 그렇죠. 2012년 당시. 그래서 비대위원장은 2011년 12월에 그리고 비대위원이 임명이 되면서 그때 황우여, 이준석 12월 28일 날 비대위원회 1차 회의가 열립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전권을 줘야지 비대위원장 하겠다. 그래서 당에서 위기 상황이므로 전권을 줘요. 그럼 전권을 줬으면 결국 이 모든 공천은 박근혜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최순실 씨의 아바타라고 국민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 최순실 씨가 정권을 갖고 있는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을 조정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뭐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일단 지났고요. 예.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나서 수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담 삼아서요. 최순실 씨가 예. 저 선거에 개입했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알겠습니다. 올 3월 달에 예. 이양구 새누리당 공심위원장이 언론에다 대고 오산에 안민석을 낙선시키기 위한 자객을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기억납니다. 저는 아주 황당했어요. 저는 이양구 그분하고는 차 한 잔 마시지도 않았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분이 저를 모를 거예요. 뭐 그리고 제가 영향 있는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상임위 활동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왜 이분이 나를 지칭해가지고 우선 자객 보낸다고 할까? 지금 보니까 2014년 건 때문에 그랬겠죠. 그렇죠. 예. 최순실은 자기의 딸 영린을 건드렸으니까 안민석이 너 두고 봐라.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추적하는 거를 최순실 씨가 알고 문제를 있었겠죠. 쳤을 겁니다. 예. 그죠? 아니 저도 기억나는 그래서 게 예. 최순실 씨 지금 제가 생각하면은 개인한 거로. 이한구의 그 자객론이 최순실의 메시지였을 것이다. 아니 그런 그날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 보도 나오자마자 더럭 겁이 나고 저한테 전화를 제가 하더라고요. 드렸잖아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게 왜 당신을 노리냐. 일개가 아니라 수도권 내리 사선이고 당선이 확실시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도 그런 그런 생각이 생각이 들었어요. 있을 수가 있죠. 이 좋은 진실 대항마를 못 찾았네요. 이 게이트가 그렇죠. 이 게이트가 사실 제가 사선 되면서